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총선에 누가 잡냐? 총선의 격전지를 제가 취재해서 또 우리 우파 후보들은 상당히 홍보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잡아야 될 좌파 정치인들을 보는 누가 잡나 이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제 윤건영 이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봉에 김건태 부인 있잖아요. 인재근 자이 인재근 뿌리근자 인재근 이자. 그 다음에 부산도 3명의 민주당 의원이 있는데 참 이게 걱정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최인호 3명 과연 이게 누가 잡는가 이 문제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윤건영 이자는요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문재인의 복심이라 봐야 됩니다. 윤건영이가 왜냐하면 문재인가 19대 때 국회의원 했죠. 그때 보좌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때 처음으로 국정상황실장을 해서 972일 동안 몇 년입니까? 3년 972일 동안 최장수 국정상황실장 얼마나 요직입니까? 그리고 문재인가 북한 갈 때마다 다 따라가고 북한하고 밀통, 북한하고 통신 주고받아서 우리 서해 공무원 피격부터 그다음에 우리 북한 주민 강제 북송까지 전부 북한의 모든 게 연루된 한 라인 이게 바로 윤건영 아닙니까? 이자 이런 자는 반드시 속아내야 됩니다. 윤건영 그게 구로죠. 구로인데 갑은 이인영 이미 다뤘던 그다음에 을이 옛날에 박영선 지역구를 받은 게 윤건영 이자 아닙니까? 이자는 69년생이에요. 69년생. 그다음에 고향은 부산인데 배정고등학교하고 국민대를 나왔습니다. 국민대 때 중앙시대당을 한 또 청산애들 운동권입니다. 청산애들 운동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친북, 종북 활동도 하지만 또 운동권 국민대 학생회장이고 그다음에 문재인의 핵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속아낼 이런 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나섰느냐? 바로 태영호 우리 강남 갑에 있다가 북한에서 탈북했죠. 영국 공사하다 넘어온 저는 태영호 의원은 내 험지로 간다 강남 갑을 버리고 아주 잘한 결정이고 각이 딱 섭니다. 북한 체제를 추종하고 찬양하는 이런 윤건영과 북한 체제의 혐오감 느끼고 자유를 찾아 넘어온 태영호 이 싸움 얼마나 흥미진진한 각이 딱 서는 이런 대전 아닙니까? 저는 구로가요 이미 국민의힘의 험지가 아닙니다. 구로는 옛날에 공단이 아니고 상점벽해가 된 완전히 디지털 첨단 벤처 기업들이 절대한 이게 바로 구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 대통령 공약도 철도를 지하화한다. 그런 건데 호준석 구로갑이나 을도 그 혜택을 많이 봅니다. 철도 지하화하면 지상에 엄청난 개발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한때는 구로공단 우리 한강의 기적의 중심이었지만 이후에 상당히 좀 낙후가 됐던 이런 구로를 완전히 상점백회로 발전시키겠다. 이게 바로 호준석 구로갑 그 다음에 태영호 구로을 아닙니까? 야, 이인영과 윤건영 동시에 운동권 2명 친북, 종북, 좌파 2명에게 속아내면 완전히 서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로까지.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태영호 의원 지금 투쟁력은 대단합니다. 옛날에 이재명이 단식할 때 끌려난 적도 있었지만 정말 쓰레기라고 막 민주당에서는 비난했죠. 저는 태영호 의원이 이미 목숨 걸고 사선을 넘어서 자유대한민국을 넘어온 이런 분입니다. 이분이 목숨 걸고 구로 발전을 위해서 뛰어든다면 충분히
윤건영 잡을 수 있다. 첫째,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잡나? 바로 이제 인재근, 자이, 인재근. 야, 이거는 이제 진짜 황당합니다. 아니, 북한에서도 이제 지금 3대 세습이고, 만약에 뭐 김주애까지 가면 4대 세습이 될지 모르는데, 이 지역은 이제 아예 그냥 남편이요. 김건태가 3번 하고 돌아가셨잖아. 그 다음에 이 부인이 또 3번 해가지고 6번이나 세습한 이런 지역입니다. 도봉갑이죠. 도봉구. 여기 어떻게 6번이나 한 번 이게 딱 국민의힘이 되고요. 김건태가 이제 3번 된 거예요. 김건태가 이제 3번을 하고 15, 16, 17 하고요. 그 다음에 18대 때만 국민의힘이 하고요. 보수계열이. 그 다음에 19, 20, 21 이게 3번을 그러니까 부부가 6번을 해먹은 이게 바로 도봉갑 아닙니까? 좀 이게 황당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도전자가 상당히 30대 아주 근데 저돌적인 젊은 청년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이제 제 서울법대 후배입니다. 서울법대 후배예요. 워낙에 방송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 이제 알 겁니다. 서울법대 후배인데 워낙 방송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김재섭 위원장. 이분이 오랜 이미 4년 전에도 이제 한번 도전했습니다. 4년 전에는 이제 13.53%, 13.5 이렇게 졌죠. 김재섭 위원장이 4년 전에는 신인 아주 어릴 때입니다. 지금도 30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에요. 13.5% 차이로 졌잖아요. 근데 그때는 전국적으로 민주당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 다음에 김재섭 위원장이 준비도 미흡했고 인지도도 상당히 낮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서울의 바람이 다르고 그 다음에 김재섭 위원장이 4년 동안 절치부심, 와신상담 준비를 해왔잖아요. 그 다음에 김재섭 여러 방송을 통해서 인지도를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저는 이번 선거는 절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게 합리적 예측이 아닙니까? 특히 도봉구 있잖아요. 도봉구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이긴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구청장이나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전부 이제 도봉구청장, 서울시 의회, 도봉구의회 국민의원이 당선이 다 된 이 말은 이제 흠지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김재섭 위원장이요. 캐치프레이즈를 보니까 슬로건 잘 키운 맏아들 마음껏 부려먹자. 잘 키운 맏아들 30대 듬직한 이 김재섭 위원장은 이제 서울법대 나왔는데요. 원래는 이제 어릴 때는 덩치가 엄청납니다. 유도 선수 하려고 했대. 유도 선수. 근데 한 번에 유도 선수 하려는데 이제 큰 수술 재활을 하면서 꿈을 접고 서울법대 이제 들어왔는데 럭비부에서 이제 활동하고 뜻한 바에서 이제 고시보다는 기업인으로 갔다가 이번에 정치에 뛰어드는 이런 데 듬직한 잘 키운 맏아들입니다. 마음껏 이제 부려먹자 이겁니다. 인재근 김건태의 부인이죠. 그냥 운동권의 데모라 하지만 운동권은 이게 청산 대상입니다. 그럼 이게 운동권이 청산 대상이면 운동권의 데모도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는 이제 저번에 그때 13%면요. 민주당의 압승 분위기에 김재섭 위원장이 인지도나 나이가 전혀 준비가 안 됐을 때 13이면 이미 4년간 인재건에 대한 게 피로도는 커질 거고 어떻게 6번이나 남편하고 부인이 해먹냐. 그 다음에 김재섭 위원장이 워낙
인지도 높아졌기 때문에 도봉에서 바람이 불어올 걸로 성전보가 올 걸로 보이고요. 실제 이제 이쪽 벨트가 있어요. 저번에 한번 소개했던 이성환 중랑을 있잖아. 박홍근 잡을 때 박홍근 중랑을 이성환. 그리고 이제 그 강동을의 이재영이라고 있잖아요. 이재영, 강동을 이분도 그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이제 김재섭 이런 식으로 운동권 청산하자 이렇게 3인이 이제 그 동북 벨트 3인방 책도 내고 같이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번에 그 도봉에서 김재섭 위원장의 시원한 성전보가 들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으로 이제 그 한번 가보면요. 이게 좀 부산이 지금 3명이 있거든요. 3명이 있는데 이제 남구는 갑을이 합쳐질 가능성이 많아요. 남구는 거기에 이제 그 박수영 저희 서울법대 박수영 의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갑을이 합쳐져 버리면 민주당의 박재호라고요. 박재호 이렇게 민주당하고 이제 빅매치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박수영 의원과 박재호 이렇게 그 남구가 합쳐지면서 붙을 수 있는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좀 안타까운 게 그 전재수라고 있잖아요. 재수 없는 전재수 돌직구에도 나오고 전재수 나이는 이제 어린데 엄청나게 그 뭐 이게 나이 많은 것처럼 행사하는 이 전재수 이자가 이제 그 부산에 그 워낙에 센 사람이에요. 강서에 아주 센 전재수 여기에 이제 국민의 후보가 잘 안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명 되고 있는데 옛날에 박민식 그 장관이 보훈부 있다가 이제 영등포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전재수를 잡느냐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전략공천 그물급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게 다루고요. 그러면 이제 그 세 명이 있거든요. 민주당이 부산에 한 세라도 뺏어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룰 거는 최인호 이자는 이제 그 민주당의 66년생이고요. 창녕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 부산의 동인고등학교 부산대 논. 근데 이자도 부산대 총학생회장을 한 거예요. 청산될 운동권이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의 비서입니다. 노무현의 비서로 입문한 이게 바로 이제 그 최인호입니다. 최인호. 그리고 이제 그 노무현하고 이제 같이 활동하다가 아마 이제 2002년에 노무현 때 그 비서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부대변이나 언론 비서관까지 이렇게 그 했던 이게 바로 이제 그 최인호죠. 사하구 갑입니다. 사갑. 원래 그게 낙동강 벨트거든요. 북강서 아까 이제 전재수하고 더불어서 그 낙동강 벨트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그 좀 험지입니다. 호남도 그 서민들이 좀 험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 민주당이 좀 세가 좀 강한 요런 데 그 사구 갑 요런 데 그 지역이죠. 최인호가 이제 그 이번에 재선했기 때문에 3선에 도전합니다. 여기에 과연 이게 누가 잡아야 돼? 이 최인호는 잡아내야 됩니다. 부산에. 저희가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석군하는데 그렇게 녹록진 않아요. 부산 민심이 엑스포부터 녹록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이가 이제 그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 가는 바람에 이제 조금 민심이 이제 그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만만한 지역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2명이 노는데 2명이 전부 그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째는 이제 그 현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척수 이분은 이제 그 저번에 최인호한테 0.9%로 아깝게 석패했던 0.9% 차이로 석패했던 현재 당협위원장 김척수 이분도 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잘 아는 방송도 같이 했던 저하고 김소정 변호사 이분은 이제 사하구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변호사인데 김소정 여성 변호사죠. 이런 분들이 뛰고 있고 많이 뛰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보기에 뭐 경선을 할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지금 이제 기대주는 오히려 이제 이성권, 이를 성할 때 이성권 이분입니다. 이분이요 상당히 유력한 킬러 공천, 유력한 게 또 공천 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성권. 이분은 이제 부산대 총학생회당은 똑같은데 선후배죠. 그렇지만 이제 우파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좌파에 남아있는 청산할 운동권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성권 이분이 17대 때 원래는 이제 부산진 갑을 할 때 을에서 국회의원도 한번 했던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경력이 화려하죠. 청와대 비서관, 코트라 감사, 일본의 고베 총영사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박형준 시장의 정무특보, 그 다음에 경제부시장 이러면서 화려한 경력, 중량감을 키워온 이런 인물이 이성권 이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체인을 잡겠다. 내가 이제 흠지 4에 가서 체인호를 잡겠다. 이렇게 이제 출마한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명이 후보가 있으니까 제가 뭐 또 한 명만 띄우면 한동훈도 자꾸 윤희숙 띄우고 김윤일 띄가 또 이게 다른 후보들이 섭섭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후보를 다 보고 나름대로 이제 좀 취재나 또 이제 분석으로 한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의도라기보다는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명한 구도를 통해 이기자, 승리하자. 이래서 윤희숙을 언급한 거지 뭐 다른 의도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성권 이분이 경력이 벌써 화려하고 이미 국회의원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또 총회장도 했기 때문에 좋은 대결이 될 수 있겠다. 이러다 보니까 충분히 잡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서니까 이제 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명, 박재호하고 이제 최인호, 이자들에게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박수영 선배는 다음에 한번 다루고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오늘 최인호, 원래 이게 아주 센 건 아니고 전에도 0.9%이기 때문에 좋은 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하나 남는 게 전재수입니다. 전재수. 어떻게 누굴 잡아야 될지 이 부분을 머리 싸매고 부산에서 최고의 인물을 킬러로 자격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윤건영, 태영호 나왔기 때문에 이분. 그 다음에 김건택의 운동권의 청산이면 데모 당연히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봉의 인재근. 그 다음에 부산의 격전지 최인호. 이렇게 세 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인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서로 이제 전국은 하나의 선거구입니다. 우리 자유파가 똘똘 뭉쳐서 전국 어디든지 지인이 있다면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뛰면 선거는 지금 이렇게 분위기 자체는요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제가 이제 방송에 보면 느낍니다. 국민의힘의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딱 보입니다. 처음에 비관적인 전망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같이 갑시다. 같이 가면 새로운 길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희망을 넣어주면서 전국에서 전부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많이 생기고 있고 윤 대통령도 정책으로 철도 지하부터 정책으로 많은 뒷받침을 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날마다 이제 한 3분 정도 누가 잡냐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이 보시는 분이 어제것도 이제 12만 명 넘게 봤습니다. 이래는 18만도 넘어요. 이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띄워주고 하면 저는 상당히 큰 홍보나 이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총선까지 한 70일 남았는데 계속 이제 3명씩만 가가. 그러면 이게 일주일에 20명입니다. 20명. 4주면 80명만 잡아오면 민주당이 그냥 90석 되는 거예요. 80석. 우리 국민의힘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데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취재나 과학적인 통계 가지고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지역이니까 방송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제 그 안타까운 지역도 아직 못 다루고 있는데 나중에 그 우리가 열세 지역도 어떤 게 전략 공천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팩트대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